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나 금연, 운동과 같이 건강을 위한 결심을 한 가지씩은 하게 되는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선 연초에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간한 2022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5.4%로 일반 건강검진자 가운데 60%가량이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당뇨병과 만성 콩팥병,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수검자가 무려 69.4%나 됐는데요. 만성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 대사증후군을 피하려면 허리둘레,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5가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새해 건강관리 계획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데이터 A+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이달의 건강 이슈 첫 번째는 폐암입니다. 폐암 진료 환자 2018년 9만 1,192명에서 2022년 11만 6,428명으로 27.7%나 증가하였습니다. 성별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하면 남성은 2018년 대비 2022년 22.5%가, 여성은 무려 36.5%가 증가했습니다. 환자 수가 증가한 폐암,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폐암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 특히 여성 폐암 환자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폐암이 증가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여성들은 실내에서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요리를 할 때 조리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리할 때 나오는 가스인데 주로 튀김이나 구이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아주 고농도로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또 여성 폐암이 증가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폐암 환자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60대가 32.2%, 70대가 34%, 80대 이상이 17.8%로 60대 이상 환자가 84%를 차지했습니다. 폐암,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가 계속 들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런 위험 물질들에 노출이 더 오랫동안 되게 되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라돈이나 성면 같은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노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폐암 발생이 잘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암 중에서는 폐암 사망률이 1위인데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거 왜인가요? 폐암이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기침이나 호흡곤란, 흉통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폐암이 많이 진행했는데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에는 이런 모세혈관이나 림프절 같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암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했을 때 치료가 어려운 상태, 전이가 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폐암이 치료가 어려운 그런 암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폐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 역시 흡연일까요? 네, 폐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당연히 흡연이 되겠습니다. 담배는 약 한 4천여 가지 정도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지가 넘는 발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흡연자에서 폐암의 발생 비율이 약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의 연기를 맡거나 혹은 담배를 피고 온 사람의 냄새만 맡아도 폐암 발생하는 그런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담배를 시작한다거나 혹은 담배를 핀 기간이 길다거나 또는 하루에 담배를 피는 양이 많다거나 하면 할수록 폐암의 발생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그나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가요? 전자담배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런 것과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런 전자담배를 폈을 때 급성 폐선상이라는 것도 올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일반 담배보다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이 그 폐쇄성 세기관지염이라는 건데 이게 전자담배를 피다가 이런 게 걸렸을 때 5년 생존 확률이 5%도 안 된다 이런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폐암 고위험군의 경우 54세부터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 폐암 국가 검진이 2019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선은 나이가 만 54세에서 74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폐암의 고위험군에 한해서 그 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30감년 이상 핀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 30감년이라는 게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폈다. 그러면은 30감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CT를 폐암 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이달의 건강 이슈 두 번째는 어깨병면입니다. 어깨병면이란 어깨를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통증이 심하고 근력이 떨어지는 어깨 관련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자세는 견갑골 주위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 어깨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 50대에서 60대 진료 환자가 전체 55%를 차지할 만큼 어깨 병변은 나이가 들면 잘 생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흔히 50견이라고 불리는데요. 문제는 나이 때문에 생긴 거니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 만성 통증으로 악화시키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어깨병면 예방을 위해선 등 운동으로 견갑골 주위 근력을 키우거나 단순히 어깨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만 가끔 해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완전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90% 이상이 인하된다고 하니 2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헬스데이터 A+, 전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채널 A